지난 29일 광주에서 유치원생이 8시간 동안 통학버스에 방치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솔 교사와 운전기사는 버스에 남겨진 피해 아동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폭염 속에 방치된 아동은 발견 당시 체온이 42도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기막힌 사고였습니다. 만 3세,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5살인 어린이가 유치원 통학버스에 갇힌 채 무려 8시간을 고통받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사건. 지난주 금요일 광주에서 벌어진 일이죠. 그날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5도를 넘었습니다. 따라서 시동이 꺼진 채 밀폐된 버스 내부는 아마 60도를 육박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잠이 든 아이를 버스 기사도 통학지도 교사도 발견을 못한 채 그냥 내려버린 거라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우선 사고를 당한 피해 아동의 어머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어머님 나와 계십니까? 네. 지금 병원이신가요? 아니요, 중환자실에 있어서 만나볼 수 없는 상황이라서 아기 아빠만 지금 대기 중이고 저는 저녁에 집에 왔습니다. 그러세요. 아이가 중환자실에 있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네. 어떤 상태인 거죠? 그날과 비슷하게 그냥 지금 아직 혼수 상태에 있는 20분 상태입니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네. 참.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아이가 통학버스를 탄 게 아침 몇 시입니까? 대략 한 8시 한 55분 정도 됩니다. 8시 55분. 유치원에서 집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 거죠? 도보로 3분 거리입니다. 그냥. 그런데 어떻게 셔틀버스를 이용했나 보네요? 저희 아기가 이렇게 저희가 데려다 주게 되면은 유치원에 도착하면은 자꾸 울고 해가지고 유치원 통학버스 태우면 그래도 울지 않고 가는 편이라서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유치원 안 들어간다고 보채고 뭐 이럴 때가 있어서 근데 버스 타는 걸 좋아해서 예, 그래서 아침에 제일 늦게 타고 하원할 때는 제일 먼저 내리는 편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지금 잠이 들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거는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애가 어른들도 1분 사이에 잠을 잘 수가 없는데 예. 동생이랑 같이 밖에서 뛰어놀고 놀다가 차를 탔는데 예. 그런 애가 이렇게 그 1분 사이에 잠을 잘 수 있다는 건 도저히 예. 버스 기사나 인솔 교사는 아이가 잠이 들어서 쓰러져 있어서 발견하지 못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희는 사실 지금 아직 기사나 아니면 유치원 측에서 그런 경위 상황에 대해서 아기가 어떻게 차에 남겨지고 예. 어떻게 됐던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유치원 측에서 어찌어찌해서 사고가 난 거다라고 직접 부모님한테 얘기를 전한 게 없습니까, 전혀? 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님들이 직접 설명 들은 건 없지만 지금 경찰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가 잠이 들어서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잠이 들었는지 지금 부모님들은 이해하실 수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절대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앉아서 안전벨트 매고 있잖아요. 그냥 안전벨트 하고 나서 땡 하면 그냥 도착하는 거리예요. 땡함. 여하튼 이건 조사를 좀 더 해봐야 되는 것으로 하고 여하튼 당시에 버스에 아이들은 몇 명이나 타고 있었나요? 우리 애기까지 포함해서 9명이. 9명이. 예, 그 9명을 지금 못 챙긴 게 되는 겁니까? 예. 어머님은 그 사실이 더 기가 막히시겠어요. 그렇죠. 실제로 처음에 타서 만일에 너무 이렇게 거리가 멀어서 아기를 기억하지 못했다면은 저는 이해를 하는데 이거는 유치원에 도착하기 1분 전에 탄 아기를 예.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도 몰랐다는 건 저는 그건 진짜로 예 어떻게 이해를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예. 버스에서 아이를 설사 놓쳤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죠. 뭐냐면 교실에서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가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보통 유치원들은 출석하기로 한 아이가 등교를 안 하면 반드시 부모한테 연락을 하죠. A라는 아이가 지금 안 왔네요. 왜 아직 안 온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어머님.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는 그 연락도 못 받으셨어요? 보내고 나서부터 연락 한 통도 못 받고 있다가 이렇게 그 하원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오는 상황에서 예. 이렇게 오늘은 좀 늦는구나 이렇게 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원장님이 전화가 와서 이렇게 알게 됐어요. 아기가 병원에 실려간 거를. 하원 시간이 돼서야 발견됐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게 몇 시쯤 되는 거죠, 발견 시간이? 듣기로는 4시 반에 발견돼서 오후 4시 반. 예, 4시 반에 발견돼서 이렇게 그 차량이 안이 덥다고 기사가 이렇게 우선 하원을 시켜야 되게 되면은 차 안이 더우면 안 되니까 예. 먼저 미루시 나와서 차문을 열고 에어컨 켜고 통풍시키려고 나왔다가 아기를 발견해서 이렇게 아기가 이미 쓰러져 있는 상태고 눈이 약간 이렇게 안 감긴 상태에서 20분명으로 돼 있어서 안 하다가 그늘 밑에다 눕히고 119를 불렀다고 들었습니다. 4시 반. 세상에. 그날 금요일 날 그 광주 기온이 어땠지요, 어머님? 더워서 저도 이렇게 아기 데리고 저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집에 온 다음에는 밖에 안 나갔었거든요. 사실 덥다고. 예, 그 정도로. 아이가 처음 발견했을 때 체온이 40도가 넘고 뭐 눈은 풀리고 이런 상태였다고요. 예, 구급차에 딱 올라타는 순간 머리 돌려서 구급차에 탄 아기를 확인했을 때는 이미 이렇게 불러도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요. 머리가 한쪽으로 옆으로 이렇게 돌려 있는 상태고 눈이 약간 반쯤 떠 있는 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아예 옷을 다 벗겨놓은 상황에서 밑에는 찜질팩하고 예. 위에는 거즈로 물 적셔가지고 가슴에 올려놓은 상태고 이렇게 옆에서 간호사가 이렇게 인공호흡기를 이렇게 그 손으로 누르고 있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지금 하나도 나아지지 않은 채 그냥 중환자실에 놓여 있는 아이. 상상도 못 하셨죠? 그날 아침에 아이를 보낼 때만 해도. 그쵸. 제가 애가 가겠다는 거 아침에도 물어봤었거든요. 유치원 갈래 안 갈래 말래. 네, 갈래 말래 안 가면 내가 선생님한테 전화할게 하고 얘기까지 했었는데 가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어떻게 있어 이거는 애기 볼 때마다 진짜로 가슴이 미어지거든요. 너무 아파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저희가 원래 다니던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사실 믿고 지금 3월 달에 옮겨서 보낸 건데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진짜로 생각도 못했고 믿고 진짜로 잘 다닐 걸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게다가 또 근데 대형이라는 것이가 너무 이렇게 진짜로 너무 애기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거에 대해서 유치원에서 저희한테다가 상황 설명도 안 해주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유치원에다 진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상황 설명조차 안 되고 있는 이 상황이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말씀. 사과하러 그럼 아무도 안 왔습니까? 사과조차도? 그날에 그냥 이렇게 원장님이 저희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상황 설명 없이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기를 일단 치료하고 얘기합시다 하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튿날부터는 어제는 약간 얼굴 붙이고 지금까지 얼굴 한 번도 비치지도 않았고요. 원장님은 아예 보이지도 않았고. 알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보면은 진짜 손찌검이라도 하고 싶어요. 저 진짜 꼴 보기도 싫어요, 진짜로. 지금 사고 같아서. 이걸 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저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아무쪼록 일단 아이가 털고 일어나기를 간절히 마음 모아서 우리가 다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상황에서 어머니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폭염 속에 8시간 가까이 통학버스 안에 방치됐던 아이, 그 아이의 어머니를 먼저 만났습니다. 통학버스 사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그동안 문제점이 많이 개선된 걸로 알았는데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또 벌어진 건지 좀 짚고 가야겠습니다. 가천대학교 국가안전관리대학원 허 교수 연결을 해보죠. 하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니 교수님, 작년부터 그 세리미법 만들어지고 셔틀버스에 대한 안전 기준이 훨씬 강화된 거 아니었나요? 그렇죠. 대폭 강화시켰죠. 근데 왜 이런 사고가 또 벌어진 겁니까? 근데 법만 강화시켰습니다. 근데 정작 이 법을 지켜야 될 운전자나 인솔교사, 이 시설장의 의식과 행동은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사실 물론 이 세리법에 잠든 것을 확인해야 된다 이런 조항은까지는 없습니다. 그렇게 세부적인 조항까지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아이들의 이제 승하차 안전을 강화시킨 법이 세리법이거든요. 예. 그럼 기본적으로 몇 명이 탔는지 몇 명이 내렸는지
확인하는 거는 기본입니다. 기본이죠. 그게 뭐 디테일하게 거기에 써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기본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너무나 좀 안타까운데요. 우리 어른들의 이런 사소한 부주의, 설마는 아니라는 의식이 또한 어린이의 생명을 이렇게 사경에 이르겠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요. 그렇죠. 특히 지금 이 세림이법에 보면은 이 만 6세 미만 아이에게는 반드시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냥 안전벨트 정도가 아니라 카시트를 태우게 돼 그렇죠. 있어요? 예, 만약에 카시트만 착용을 했더라면은 운전자가 뒤를 확인하면은 아이가 보입니다. 예. 근데 지금 카시트 착용도 안 한 걸로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카시트를 타게 되면 아이가 위로 이제 올라가게 되니까 그렇죠. 의자 위에 의자 하나를 더 놓는 거니까 예, 보였을 거다. 법만 강화시켜놨지 현실적으로 전혀 지켜지지도 않고 하여튼 이걸 계기로 좀 보다 강화된 대책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지금 유치원 측은 경찰에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날은 평소 같은 정산 수업일이 아니었고 방학임에도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경우만 돌봐주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출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원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이 해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누가 출석했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몇 명이 탔는지 확인하는 거는 그건 기본 아닌가요? 그렇죠. 예, 우리 운전자나 인솔교사의 역할이 바로 그런 거죠. 예. 몇 명이 탔는지, 또 탄 아이들이 안전띠는 제대로 잘 맸는지, 또 안전하게 또 하차시켜주고 목적지까지 잘 가게 하는 거, 이거는 당연히 운전자와 인솔교사의 역할인데, 이런 기본적인 역할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겁니다. 만약 출석이나 그 결석이 그날 자율이었다면 오히려 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탄 아이 이름 적고 그 아이 내리는 거 확인하고 더 챙겼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영유아 보육법상에는 이런 거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게 의무화되어 있는데 역시 이런 것도 법만 강화시켰지 역시 또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는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대안을 더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다른 나라 경우는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이 미국이나 캐나다 선진국에서는 이런 사고가 근원적으로 나지가 않습니다. 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기준에 슬리핑 차일드 체크라고 해가지고요. 잠들어 있는 아이를 점검하라는 조항이 있고요. 슬리핑, 잠든 아이, 슬리핑 차일드 체크. 체크라고 해가지고서 이 어린이 통학 차량의 가장 끝쪽에다가 책 버튼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버튼을요? 예, 그래서 반드시 운전자는 시동 끄기 전에, 차문 닫기 전에 책 버튼을 누르고 내려야 됩니다. 이거를 안 누르고 시동을 끄거나 하면은 비상 경고음이 울립니다. 이 책 버튼을 누른다는 거는 끝까지 가서 눈으로 확인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시동 끄기 직전에 버튼을 눌러라. 그렇죠. 예, 이런 제도적인 장치도 우리도 꼭 마련이 돼야 됩니다. 2중, 3중 안전망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을 참 놀라게 한 뉴스였습니다. 셔틀버스에 갇혀있던 아이 아무쪼록 빨리 의식을 찾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짚어보죠. 하천대학교 국가안전관리대학원 허 교수까지 만났습니다.